안녕하세요. 낭낭나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깨하는 시간 2022학년도 고색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두 당식 A, B 주어져 있습니다. A-B 값 구해달라. 식 정리해가는 점 연습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인 거죠. 2x제곱에서 x제곱을 빼게 되면 이제 x제곱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고, xy에서 여기 빼기면 더하기가 되겠죠. 3xy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y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a-b 값을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x제곱 플러스 3xy 마이너스 2y제곱 정답 2번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는 내용. 뭐 다항식 정리할 거니까요. 뭐 동량끼리 좀 계산해 갑니다. 이런 항목들만 기억해 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복소수 곱하기를 곱셈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 플러스 i하고 2 플러스 i를 뭐 차곡차곡 전개해서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곱하기 해주면 2가 되겠고, i 곱하기 해주면 마이너스 1 되겠고, 그 다음에는 2하고 곱하니까 2i 그 다음 i 해서 이건 3i 곱바로 써도 되겠죠.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문제에서 1 플러스 3i입니다 라고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전개할 때 뭐 차곡차곡 해도 되지만, 이렇게 뭐 실수 허수 이렇게 해주면 실수 부분 나오고, 실수 허수 이렇게 좀 곱하기 해주면 허수 부분 나옵니다 라는 이런 사실을 좀 기억해 가면 조금 더 전개해 가면서도 정리까지 좀 고려한 그런 연산 전개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수 2, 3을 근으로 하고 제곱이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두 근의 합이 5가 있고 두 근의 곱이 6입니다. 이런 사실을 좀 이용하면 좀 쉽게 처리가 되겠죠. x제곱 빼기 두 근의 합 5x 5, 그 다음에 이제 합 곱하기 부분 6 이렇게 정리해서 써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되면 뭐 정답 5번입니다 라고 가볍게 풀이 가능하겠죠.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 방정식에서 두근합 두근곱도 만들어야 되겠고, 근을 가르쳐주면 이렇게 또 방정식 만들어가는 이 과정 서로 뭐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식을 좀 다양하게 좀 필요에 맞춰서 좀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좀 학습 잘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2차 함수의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2차 함수 최대 최소 물어보면 항상 그래프 모양이 중요하죠. x제곱도 있으니까 아래로 블록 이런 형태가 되어 있고, 꼭 시점에 x좌표를 구하면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규칙을 좀 적용해주면 여기가 4였으니까 2입니다 라고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 최소값은 뭐 주어진 식에 2를 좀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10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계산 결과가 6입니다 라고 해서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최대 최소 문제 풀이 질문 던지게 되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 모양, 그 다음에 꼭지점 좌표, 꼭지점 x좌표, 그 다음에 x좌표 대입해서 y좌표 이렇게 찾아가는 절차. 혹시라도 뭐 제한 변형이 주어지게 되면 변형의 제한 범위에 처음 값, 마지막 값 이런 거 대입해서 함수 값을 좀 더 알아보면 되는 거니까 큰 흐름 틀에 최대 최소 풀어가는 과정 확실하게 학습 잘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x에 대한 다항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x-를 인수로 가진다 라고 되는데요.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3 인수로 갖는다라는 얘기는 뭐 달리 생각해주면 이렇게 좀 나눠 떨어집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정리 원리에서 이를 좀 대입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a 플러스 3 이퀄 0 이렇게 처리돼 가는 거니까 정답은 뭐 가볍게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a 값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 부분들은 뭐 나머지 정리로도 좀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니까 어떤 식을 나누고 복시 생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생기는 이런 계통은 항상 이렇게 주어진 식을 쓰고 어떤 풀이를 할까 조금만 좀 생각하면 쉬운 풀이법이 떠올 수가 있겠습니다. 등식이 성립할 때 항등식이다라고 되어 있죠. A값, B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전개해도 되겠지만 전개하는 건 좀 불편하니까 적당한 좀 숫자를 좀 대입해 가는 게 좋겠죠. X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좀 대입하게 되면 좌측은 어떻게 됐습니까?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처리가 되겠고, 이 부분들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쭉 다 주어지니까 마이너스 2b 이렇게 돼서 결과를 좀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7에다가 그럼 b값이 뭐 2분의 7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x에다가 좀 1을 좀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더하기 3,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마이너스 5 처리가 되겠고, 1 대입하게 되면 여기가 좀 어떻게 됩니까? 1 곱하기 2에서 2에 되겠고, 이곳에다가 2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뒤만 좀 이렇게 사라져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2a에다가 여기가 지금은
마이너스 1인데 여기 좀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좀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결과를 또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이때 이제 두 값을 좀 더하게 해달라 이렇게 처리됐다면 두 값을 더하게 해주면 2분의 4 해서 2입니다라고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항등식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전기해서 계수 비교해도 되지만 이게 적당한 숫자를 좀 대입해서 즉 수치 대입법에 의해서 풀어가는 것이 주어진 식을 좀 더 효율적이다. 이런 걸 좀 더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건 7번입니다.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뭐 같다 이렇게 y값이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교점을 좀 찾아가는 이런 형태의 좀 식을 좀 세워야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마이너스 k는 이꼴 제로 식을 세웠는데 이렇게 된 부분들이 이제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뭐 근이 한 개입니다. 라는 그런 형태로 해서 해석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뭐 중분 형태니까 판별식을 좀 풀어가면 되는 거겠죠. B'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고 마이너스에 3 마이너스 K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이 결과가 좀 0입니다라고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1 플러스 K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K값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 2차 함수하고 직선의 관계 식 정리해서 2차 방정식으로 가갑니다 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이제 근이 한 개다 판별식 이렇게 살펴가는 뭐 이런 절차를 좀 밟아가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당식을 인수분해하면 아이쿠 뭐 다 가르쳐 준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x 더하기 x 플러스 ay 플러스 b의 제곱 이 부분들이 뭐 전개해주면 주어진 식이 됩니다. 뭐 이런 형태가 좀 돼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뭐 곱셈공식 형태니까 x 제곱에다가 a 제곱 y 제곱 그다음에 b 제곱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엔 뭐 2배의 axy 이렇게 이렇게 씁니까? 2axy 이렇게 좀 써주면 되겠고 2배니까 2bx 그 다음에는 2aby 뭐 이런 형태로 좀 쭉 좀 식을 좀 써져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일단은 뭐 a 제곱에 해당하는 근데 뭐 다시 좀 생각을 하게 되면 x 관여된 부분들이 이렇게 좀 x 관여된 부분들이 마이너스가 이게 나온다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제 마이너스 x 처리해야 되는데 달리 생각하면 이제 다른 곳에 부호를 이제 마이너스 주면 되겠죠. 그래서 x 이렇게 처리되고 지금 a 제곱이 1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1 되는데 이제 고민 안 하고 a 값은 이제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좀 처리가서 마이너스 y 이렇게 처리해야 돼야 마이너스 2x xy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그 다음에 x자리에 대한 플러스가 되겠고 그 다음 부분들은 이제 처리가 되겠죠. 자 이때 이제 뭐 b 값이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요소입니까? 근데 뭐 b 값도 역시 좀 마이너스 형태가 돼야 되겠고 b 제곱 자체가 1 돼 있는 거니까 b 제곱이 1인 부분에서 b 값 역시도 마이너스 1에서 처리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현재 부호 자체 부분들만 이제 조금 신경 쓰게 되면 큰 무리 없이 우리가 이제 완전 제곱 정리하는 것도 좀 가능한 거니까 무리 없이 처리 가능한 그런 내용들.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x 관여될 때 마이너스가 돼서 원래 이제 마이너스 x 플러스 이제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부분 이렇게 부호를 좀 반대 부분으로 처리해서 오히려 y하고 b 부분에다가 문제에서 그러니까 a하고 b 부분에다 마이너스를 주어진 부분 이런 부분들만 좀 신경 쓰면 처리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 마이너스 2 체킹해 가면 되겠습니다. 당식을 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다. 이런 부분들은 p에다 2를 좀 대입해주면 1이고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했으면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때 이제 px를 x-1, x 플러스 2로 나눴다. 이제 몫이 생기겠고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ax 플러스 b입니다. 라고 해서 식을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정리를 이렇게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 이 부분만 잘 쓰면 되죠. 이곳을 0 만드는 부분이 풀이 원리니까 우리가 이제 1을 좀 대입하면 a 플러스 b 결과는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 결과는 또 마이너스 2에서 식을 좀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다. 빼기를 좀 하게 되면 뭐 3a는 3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a 값은 1이 되겠고 a 값이 1이라는 얘기는 b가 0 이렇게 처리돼서 나머지 rx라고 하는 부분들은 x입니다 라고 써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이때 이제 r2를 구해달라. 주어진 식에 좀 1을 대입해 준 거니까 정답 1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정리 일단 뭐 잘 모르면 이렇게 좀 식을 쓰는 거고 조금 이제 가능하면 이렇게 좀 정리해서 쓰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 일단은 식 쓰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그림에서 점 P는 AB를 지름하는 원의 점이 되겠고 길이 합이 12, 넓이가 좀 16이다. 주어져 있습니다. 길이를 또 XY로 했을 때 EX 플러스 Y 값을 구해달라. X변 길이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반원 위니까 여기 뭐 직각 표시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좀 해주는 거겠고요. 문제에서 뭐 길이가 XY 되어 있는데 뭐 합이 또 10이다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Y 12점 만들어 놓으면 되겠고 뭐 직각이라는 부분이 알려지면요. 뭐 주어진 부분의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XY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럼 뭐 XY는 곧바로 뭐 32 이 정도 써도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2x 플러스 y를 가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두 수의 합곱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32는 0 이렇게 이제 2차 방정식이 큰 이 부분 xy가 이제 근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인수분해가 되죠. t 마이너스 4 t 마이너스 4, 8, 32 이렇게 처리돼서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근들이 이제 4하고 8이 나오는데 문제에서 x 값이 더 크다라고 지금 이제 주어져 있으니까요. x 값은 8입니다. 그 다음에 y 값은 4입니다라고 값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근데 2x 플러스 y 이렇게 처리되니까 16에다가 4를 더하게 해주는 거니까 결과는 20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도형이 나왔다고 해서 좀 당황만 하지 않으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죠? 뭐 문제에서 변수 이렇게 좀 다 되어 있고 그럼 합, 아이쿠 넓이라는 부분들 뭐 직각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32 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이때 이제 좀 당황하지 말고 두 수의 합 두 근이 곱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2차 방정식의 근입니다. 이런 걸 좀 이용하면 좀 효율적인 풀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좀 대입해가지고 값을 좀 구해도 어차피 똑같은 2차식이 나오는 거니까 관계없이 풀이 잘 진행되겠습니다. 당식이 이쿠 완전 제곱식으로 나눠 떨어집니다. 아이쿠 이거 좀 연산 연습을 조금 좀 해야 되는데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는데 x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 이런 문제풀이를 좀 진행해라 이런 얘기죠. 일단 뭐 좀 3을 좀 대입하게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27 4구 36 더하기 3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0이 되겠고요. 관계식 좀 나오죠. 특히 이제 이곳에서 b 값은 마이너스 3a a가 마이너스 9에 2항식에서 플러스 9 이렇게 이런 부분들 요거 좀 이렇게 대입을 해서 식을 좀 다시 써야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4 a에다가 9 마이너스 3에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좀 반드시 인수분해 되거든요. 3으로 이렇게 1에다가 그러면 3 처리해주면 마이너스 1이 되겠고 마이너스 3에 a 마이너스 3 되겠고 그러면 곱하기 해주면 마이너스 9 플러스 3에 이렇게 처리해서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이 부분들이 그래도 한번 쓸까요? 이렇게 이제 x 마이너스 3 이제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 마이너스 3 인수분해 하게 되면 그 다음 절차는 뭐 약분이죠. 이렇게 약분. 그리고 나서 주어진 식에다가 우리가 좀 3을 좀 다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9 마이너스 3 플러스 a 마이너스 3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a 값은 얼마가 되는가요? 빼게 되니까 마이너스 3에서 결과 나오면 되겠습니까? a 값이 마이너스 3 그러니까 9니까 b 값은 2, 9, 18에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내용. 그러면 뭐 최종적으로 a 플러스 b를 해달라라고 돼 있으니까 결과는 뭐 15입니다라고 이제 구해가면 되겠고요. 뭐 큰 흐름 틀에서 이제 절차 부분들을 좀 잘 알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죠. 관계식 이렇게 대입 풀이 원리에 의해서 대입을 해가지고 관계식을 좀 만들어가는 부분들 이건 좀 첫 번째로 좀 해야 될 일이고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이제 주어진 식에다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곧바로 인수분해 과정 보여드렸죠. 인수분해 되겠고 그다음에 약분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또 다시 대입을 해가는 그런 절차 됐습니까? 이런 좀 단계를 좀 거쳐서 풀이를 진행해야 된다. 완전 제곱식으로 나눈 문제풀이 이 부분을 좀 기억해가면서 학습해가면 더욱 좋겠습니다. 4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정수인회를 구해야 되겠다. 인수분해가 된 게 아니죠. 뒷부분에 이제 좀 문제가 좀 생기는 거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이제 좀 짝을 좀 잘 지어서 다시 좀 인수분해해야 되는 과정 이렇게 좀 짝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나오겠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돼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뭐 치환해주면 되는데요. 뭐 치환 굳이 안 하고 이렇게 좀 식을 써도 되겠습니다. 3배 이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0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이게 이제 5, 8, 40 이런 형태로서 이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 이런 부분들 하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인수분해가 되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정수인해를 갖는 것은 뭐 그 다음 요 부분들이 다시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 될 때 이곳에도 이제 정수인해가 나오는 거죠. 그 정수인해를 알파 베타라고 하겠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4가 하고 2가 되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제곱해서 하면 16, 4 더하기해서 정답 20입니다라고 그리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인수분해가 좀 나온 거죠. 이렇게 이제 숫자들이 이제 공통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사실은 여기 이제 뭐 상수적 파트 부분이 0이니까요. 그 상수 두 개를 좀 더하기해서 같은 숫자가 되는 걸 좀 찾아가야 되죠. 마이너스 1하고 3, 그다음에 0하고 2 그런 부분을 찾아서 그럼 공통 부분 나오게 되면 그 다음 절차가 좀 잘 연결돼서 인수분해가 좀 효율적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고세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0이 아닌 세 실수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보기에서 오는 것을 골라달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어진 조건들은 이제 루트 곱하기 하는데 마이너스 나온다. 복소수 이론 볼 때 나누기 할 때도 마이너스가 나오겠다. 복소수 이론 좀 학습이 되어 있는지 점검해 가는 거죠. A값 0보다 작고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B값 0보다 작고 이 B값이 0보다 작은 상태에서 C값 0보다 크다. 이렇게 좀 우리가 이제 이론 학습에서 범위를 좀 구해갈 수 있는지 점검해 가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범위가 좀 나왔는데 기억을 보게 되면 뭐 직선을 그려가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울기 음수고 y절편도 음수니까 이렇게 접어서 음수를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죠. 기억 해당하는 그래프를 좀 그렸습니다. 이때 이제 1, 2, 4, 4분면을 지난다. 그런데 아이고 2, 3, 4, 4분면을 지나는가? 이거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D는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뭐 근계수를 논하면 뭐 판별식을 조사하면 되겠죠. B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C 이렇게 처리되는 건데 이건 뭐 음수더라도 제곱하면 되겠고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겠고 이쪽은 뭐 양수했으니까 또 양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0보다 크다. 0보다 큰 부분이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면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디귿 부분을 보게 되면 2차 함수 최대 최소인데 최고차가 음이니까요. 위로 블록 이런 형태를 적으면 되겠고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해서 좀 알아가면 되는 건데 둘 다 이제 음수면 이제 부호가 같은 거에 마이너스가 0보다 좀 작은 거죠. 근데 이제 이 좌표 자체가 이게 이제 p 값에 해당할 텐데 이게 이제 p 값이 0보다 크다 돼 있으니까 역시 또 잘못된 내용. 정답은 니은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주어진 정보 맨 처음에 이제 범위를 가지고 각각 그 범위에 해야 될 가지고 뭐 그래프 직선의 방정식, 아니면 뭐 2차 방정식, 그다음에 2차 함수의 뭐 최대치수, 뭐 여러 단원에 해당하는 뭐 부호에 따라서 뭐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뭐 그래 달라 뭐 이런 취지 형태의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을 열심히 풀어주십시오 했는데 해가 이제 하나가 되겠다. 이때 이제 값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주어진 식은 근데 이쪽이 이제 1차식이 좀 돼 있는 거니까요. 1차식이 돼 있다는 얘기는 우리 이제 대입해주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y 부분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y 부분은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x 이렇게 곧바로 해주면 되겠군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그다음 이항식에서 마이너스 k는 이꼴 0 이렇게 놓으면 될 거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뭐 중근을 갖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거 판별식이 굳이 하나도 하지 않더라도 3-k는 이꼴 1입니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k 값은 이렇게 가볍게 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주어진 식은 이제 x-1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풀이가 진행돼야 되는 거니까 뭐 알파는 당연히 1이 되겠고요. x 값이 이제 1 이렇게 처리가 돼가는 거니까 주어진 그 1차식에다가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2-y는 3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또 y 값은 이제 마이너스를 해서 구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k를 구하라. 알파 베타를 좀 더하게 해주면 0이 되겠고 k 값이 2니까 정답은 2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한 쌍이라는 부분들은 뭐 x 값 자체는 이제 한 개입니다. 이런 사실들만 좀 잘 기억해주면 되죠. x 하나에 y 하나 이렇게 연결되겠고 큰 흐름 틀에서는 1차하고 2차가 나와 있으면 1차를 좀 대입하는 것이 효율적인 풀이다. 큰 틀의 풀이법을 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10 이상이 서로 다른 네 자연수 ABCD에 대해서 주어진 식 상당히 길어 보이는데요. 여기가 좀 똑같은 모양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걸 이용해 가지고 네 숫자 이쪽 곱으로 나타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 치환하면 되죠. t제곱 마이너스 11t 플러스 24는 이꼴 0 이런 모양으로 좀 보면 되는 거니까요. 요게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t-3, t-8, 38이 24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 부분들 근데 이제 이게 아직도 복잡하니까요. 15라는 숫자를 또 다시 a 이런 형태로 좀 치환해서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 이런 형태로 좀 식을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a-3에 a 플러스 1 되겠고 a-4에 a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15가 됐었으니까요. 아 근데 그럼 이게 좀 15, 그럼 이 숫자들이 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해당하는 10 이상이 서로 다른 네 자연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15-3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15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어가는 뭐 15-4, 15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네 숫자들을 지금 제가 전부 다 어떻게 달라 더하게다 이런 얘기죠. 좀 뭐 계산 안 하고 그냥 15-3, 15 플러스 1, 15-4, 15 플러스 2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60에다가 그러면은 이제 1, 2, 3 이렇게 주니까 60-4 이렇게 바로 처리해 가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정답 56에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큰 흐름 틀에서 보면 치환 이제 2번 해야 되는 스타일이죠. 가로 자체가 복잡해서 t로 치환했고 그 부분들 이제 식을 썼을 때 다시 쓰려고 보니까 또 15 공통의 풀이니까 이렇게 그렇죠? 치환하는 모양들 해서 식을 좀 간편하게 좀 살펴보가는 과정 이런 부분들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해 가면 어느 정도는 또 인수분해 2차식의 인수분해니까요. 어느 정도는 좀 가볍게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복소수 z에 대하여 주어진 식이 열심히 계산할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되도록 하는 2022i 자연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z라는 부분들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도 있는데 유리화 과정을 거쳐야 되죠. 여기 보면 합차 공식 형태니까 2분의가 되겠고 여기는 1 플러스 i의 제곱 형태가 되게 되면 요게 이제 1 마이너스 i 소거가 되면서 계산하면 i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i 값이 z 값이 정리가 된 다음에 이제 대입을 해야 되는데요. 대입할 때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져 있는 요 규칙에다 집어넣은 거니까 큰 틀을 보게 되면 z 분의 이제 마이너스 1 전체의 n제곱 이런 모양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에 좀 대입했다라고 생각해주면 i 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 처리가 된 부분들이겠고 이것도 이제 유리화 과정을 좀 이렇게 좀 거치게 되게 되면 부호가 좀 사라지면서 i의 n제곱이다 이렇게 좀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주 재미난 거죠. 주어진 과정 이런 걸 뭐 처음부터 이제 대입해서 하겠다면 너무나 복잡한데 과정을 좀 살펴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i의 n제곱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식이 i 제곱, i 세제곱, i 네제곱 이런 형태로 쭉 해가지고 i의 n제곱까지 이렇게 갔을 때 언제 이제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되느냐 이렇게 좀 조사해서 알아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i는 이제 뭐 n제곱 할 때 이제 규칙이 나오는 거니까 이 부분 좀 잘 살펴보면 되죠. i 마이너스 1 여기까지 계산 결과가 이렇게 좀 같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계산해서 마이너스 해주면 이게 소거가 되겠고, 그 다음 마이너스에서 소거가 돼서 여기까지 계산해주면 이제 결과가 좀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주어지는 형태가 나오려면 이 네 번마다 규칙일 때 앞에 이제 두 개까지 계산해 갈 때 결과가 얻어지겠다 이런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의 배수니까요. 2022 부분들이 좀 4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4, 5, 20 이렇게 되는 거니까 505번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이게 이제 2022에 대해서 뒤에 2가 있는데 두 번 하게 되면 이렇게 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한 번 더 추가돼서 506번입니다. 이렇게 답을 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i 부분들 규칙성을 좀 거듭 제곱했을 때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요거 말고 이제 1-i분의 1 플러스 i 이것도 이제 똑같은 결과. 참고로 이제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이런 거 이제 제곱한 결과들 혹은 또 뭐 마이너스 i분의 1 요게 좀 나온 거죠. 요 두 가지 부분들이 나와서 이게 좀 다 똑같은 결과가 됩니다. 이런 사실들을 좀 기억하면 조금 더 연산을 좀 어느 정도 좀 쉽게 접근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을점 알파인 베타이라고 했는데요. 역수에서 좀 열심히 더하게다 이런 얘기죠. 이런 부분들은 뭐 알파1 분의 1, 베타1 분의 1 이렇게 좀 짝을 좀 다시 져서 좀 살펴가야 되는 거죠. 알파2, 베타2 이렇게 그럼 이제 알파3 분의 1, 베타3 분의 1 이렇게 좀 짝을 져서 놓아야 역수에서 두 근의 합.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알파 n 분의 1 더하기 베타 n 분의 1 이런 부분들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뭐 알파 n 베타 n 분의 알파 n 더하기 베타 n 뭐 이런 식으로 좀 계산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뭐 두근합, 두근곱 이런 걸 좀 처리해주게 되면 결국은 n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런 걸 좀 알아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곳에는 이제 1, 2, 3을 좀 이제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되는데 요걸 뭐 그냥 여기다 대입해서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뭐 이렇게 계산해도 무난하고요. 이 주어진 식은 경우에 따라서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이렇게 좀 처리해주게 되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그다음 이제 2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4분의 1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도 있겠습니다. 똑같은 계산 결과가 되는 거죠. 뒤에 걸 하는 이유는 이렇게 좀 연산이 좀 편리하게 돼서 정답은 뭐 4분의 3 이렇게 좀 구해갈 수 있겠고요. 뭐 앞에 부분을 했다면 뭐 통분을 해가지고 계산해도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4분의 3 정답 한번 체크해 주면 되겠고요. 일단은 주어진 부분들 근과 계수의 관계 모양에서 이제 이렇게 좀 서로 이제 연관성 있는 것들을 살펴봐서 어떤 형태를 구해가야 되는지 이런 좀 판단을 좀 해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확실하게 그 값을 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규칙적으로 좀 대입을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세제곱은 1입니다. 한 호근을 이제 오메가라고 했을 때 다음 값을 좀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인수분해를 통해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이꼴 제로입니다. 요것에서 이제 허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이꼴 제로. 뭐 물론 바도 마찬가지죠. 켈레복수수 오메가 바 플러스 1 이런 부분도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 당연히 뭐 세제곱 보게 되게 되면 1이 됩니다. 요건 규칙을 좀 이용하는 거죠. 세제곱마다 규칙인데 중간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즉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우리가 1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네제곱 이렇게 가는데 여기까지 0이 되고요. 이 부분들을 좀 더 다시 또 쓰게 되게 되면 이게 또 다시 1 세제곱 1이니까 그 다음에 이게 또 오메가 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또 다시 0 뭐 이렇게 돼가는 그런 특징이니까 뭐 개수만 좀 잘 알아보면 되죠. 0에서부터 이제 이게 지금 11개가 있는 거니까 9개가 좀 소거가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주어진 식 1부터 오메가 거쳐서 오메가 10제곱까지 그 다음에 1 오메가 바 거쳐서 오메가 바의 10제곱까지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옳고 다 지워지게 되면 결국 이제 2개가 남는 거죠.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고 오메가 1 더하기 오메가 바 이렇게 좀 남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런 정보들 그 다음에 세제곱이 되면 1이 됩니다라는 이 두 개의 정보를 좀 요접절하게 좀 잘 써서 이제 이렇게 좀 얻어지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이걸 좀 전개해주면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에다가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두 근의 합 부분들은 마이너스 1이고 두 근의 곱은 1입니다. 여기 이제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거니까 또 다시 이게 좀 소거가 되죠. 그렇다면 정답은 1이 돼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지금 단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식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 가지고 나온 그런 이론들 이런 2차 방정식을 이용하겠다. 뭐 세제곱은 1이니까 뭐 이걸 이용해서 차수를 낮추겠다. 그 다음에는 뭐 2차 방정식의 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있는 이론들 이렇게 자연스럽게 각각 단원의 이론들을 연결시켜서 학습해가는 것이 효율적인 학습이 되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두 2차 다항식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f형 주어져 있고 g3의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있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식이 만족한다는 얘기. 그럼 gx라는 것은 이 fx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주어진 식을 이제 나눠 떨어진다라고 했으면 주어진 식은 요 식은 이제 인수분해지면 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나눠 떨어진다. qx 이렇게 쓴 상태에서 대입을 한다고 치면 1을 좀 대입하면 f1의 제곱 더하기 g1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2 대입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라는 얘기는 각각 0 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즉 제 F1은 0이다라는 결과 뭐 물론 이제 G1도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 대입했을 때 똑같은 결과라는 얘기는 F2 결과도 0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좀 낼 수가 있는 거죠. 2차 다항식인데 이렇게 인수를 갖게 되는 것은 이제 fx라는 식을 이제 자연스럽게 a의 x-1, x-2 이런 형태로 좀 식을 좀 써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f형 가르칠 때 이제 여기 개수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f형을 구하게 되게 되면 2a 되는데 이 결과가 자체가 좀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a 값이 2입니다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겠고요. 이런 식의 좀 2배 되는 거니까 gx 자체는 그러면 4배의 x-1, x-2에서 좀 식을 써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G3을 구해달라. 3을 좀 대입하면 2에다가 곱하기 1 이렇게 좀 처리해가는 거니까 뭐 계산 결과는 8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하하, 좀 살짝 좀 특이한 유형처럼 이제 등장해 있는데 여기 좀 나눠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들. 그럼 식을 좀 쓰고 뭐 큰 흐름들에서 보게 되면 이제 역시 나머지 정리 대입 기본 원리에서 대입해주면 0입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다라는 이런 사실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정보들을 좀 이제 얻어내는 거죠. 됐습니까? 1 대입했을 때, 그 다음에 2 대입했을 때 정보 나와서 그걸 가지고 함수식을 또 생각을 해가는 그 과정. 이제 F에서 충분히 풀 수 있는 정보가 돼 있으니까 조금 이제 변형된 거에
당황하지 말고 뭐 그렇게 되게 되면 좀 이렇게 좀 주어진 식을 나누면 몫이 생깁니다라는 이런 식을 좀 쓰고 좀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이제 기본에 충실한 부분들을 좀 지켜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차함수 그다음에 직선 주어져 있습니다. 1, 3, 4분면에서 만나고 꼭 시점좌표가 1보다 클 때 관계로서 오는 것을 좀 골라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부분들은 뭐죠? 와, 이런 것은 뭐 1을 집어넣을 때 함수값에 해당하는 거죠. x값이 1일 때 이렇게 좀 알아보게 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2차 함수식 좌표는 여기가 나오겠고 직선은 d 더하기 2 이렇게 나오는데 그죠? d 더하기 2가 좀 y값이 더 큰 거죠. 이렇게 큽니다. 이런 뜻. 근데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 a가 없는데 a는 양수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b 더하기 c보다는 이게 좀 더 큰 거, 큰 값이 될 텐데 그거보다도 d 더하기 2가 더 큰 거니까 b 더하기 c하고 d 더하기 결과는 당연히 d 더하기 결과가 큽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2a 플러스 b 이런 건 뭔가요? 이런 거는 자, 니은 부분을 하려면 문제를 보니까 꼭 시점의 x좌표 이렇게 되는데 꼭 시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처리가 되거든요. 이 부분은 1보다 큽니다. 근데 a 값이 양수니까 마이너스 b 이렇게 좀 곱하게 해도 되겠고 이항을 시키게 되면 2a 더하기 b 이 부분이 0보다 작습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좀 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y 절편을 보게 되면 x에다 0을 집어넣으니까 c하고 2가 나오는데 이렇게 좀 만나는 점을 좀 살펴보게 되면 직선에 있는 이 값이 c 값보다는 큰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C-2 이렇게 처리됐으면 이거는 또 0보다 작은 부분들이 될 거니까 0보다 작은 두 개가 좀 이제 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는 0보다 큽니다라고 해서 맞는 이론이 되가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디귿은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처리가 돼 있는데 아이쿠 이거 뭐 루트 값에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당연한 거고요. 지금 이제 일단은 2차 함수 자체가 x축은 이제 두 점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이 결과 자체가 플러스가 되는 거였고 플러스에다가 루트 씌우면 당연히 플러스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2a 플러스 b 이렇게 된 부분들은 2a 플러스 b 부분들이 음수라는 걸 미리 구해놨으니까 여기까지 또 마이너스 처리해주면 플러스가 돼서 두 개 플러스 0보다 큽니다. 역시 맞는 이론. 자, 그렇다면 기억니은 디귿 모두 맞는 이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주어진 부분들 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죠. 2차 함수 주어져 있고 최고차가 이제 a 값이 양이다 이런 부분들 그래프 모양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에다가 문제에서 뭐 꼭 시점 x좌표 이렇게 처리했는데 그런 부분들 이제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처리 간다는 사실들 이런 것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직선하고의 관계가 되는데 뭐 이렇게 뭐 y 절편이라든지 1 집어넣을 때 함수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렵지 않게 접근 가능한 거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하나 둘 대처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21번 시작합니다. 이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f-는 0이다. 정보 하나 좀 제공되어 있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얘기는 아이쿠 아주 매우 중요한 정보가 있는 거죠. 이차 함수 그래프 모양이 항상 이런 값보다는 좀 작아야 되니까 위로 볼록인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일 때의 함수 값이니까 여기 꼭 시점의 x좌표가 이거 2입니다. 이런 걸 가르쳐 준 거죠. x값이. 그때 이제 2보다는 항상 다 작은 값이다. 이런 뜻이 되어 있는 거니까 아주 중요한 정보가 메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 그럼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데도 뭐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만납니다. 이런 거 좀 표시해 주면 되겠고 그럼 뭐 대칭 구조 모양이니까 그럼 이제 5가 되면 되는가요? 5에서 또 이렇게 좀 만나면 되는 거겠죠? x축을 만나는 좌표 이런 것까지 좀 언급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실수 K에 대해서 K부터 K 플러스 요거 이제 구간 길이가 이제 간격이 지금 2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가면서 풀어야 되겠죠. 최대가,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요. 최소값을 GK라고 하는데, 최소값에 또 최대값 이렇게 됐네요. 요게 뜻 파악을 좀 잘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좀 담긴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렇게 이제 구간이 이렇게 좀 주어져 있다면, 이 그래프가 이만큼 써야 되는 거니까요. 이때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최소값에 해당하는 게 이게 GK에 해당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이 값이 어떻게 해지면 좀 커져갈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구간은 이제 점점점 오른쪽으로 옮겨갈수록 이제 조금 더 커져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뭐 무작정 커지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약에 여기 2니까 구간 되면 0 이렇게 돼서 만약에 0부터 2까지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좀 커질 만큼 커져서 이제 이게 이제 가장 큰 값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이거보다 더 커질 수 있을까요? 조금만 좀 생각하면 되는데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인가요? 범위가 이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범위가 이제 꼭 시점이 관여가 돼서 조금 더 넘어가서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그죠? 이렇게 구간이 되게 되면 이제 대칭 구조가 돼 이제 한쪽이 좀 이게 치우치게 되면 이제 한쪽이 조금 더 내려가면서 이제 더 작은 값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구간 길이가 2가 되는 거니까요.
가운데 좌표가 2였으니까 1부터 3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범위를 구하게 되면 이게 이제 최소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3일 때, 즉 F1, F3 이때 이제 최소값이 되겠고, 그러면 그 최소값의 최대값 이런 형태가 되겠고, 그 함수값이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됐습니까? 문제의 뜻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제 얼마나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풀이랑 연결시켜 갈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함수를 최고차의 개수는 모르니까 a라고 놓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 이렇게 좀 놓으면 되겠고요. 함수 값이니까 뭐 3 이런 거 좀 대입하면 되나요? 그럼 3을 좀 대입하게 되면 4에다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8에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런 값이 3입니다라고 해서 a 값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a 값은 그럼 마이너스 8분의 3 이렇게 좀 나올 텐데 됐습니까? 해서 이제 함수식을 알았고요. 이때 이제 f-3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f-3 이렇게 좀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3이면은 a에다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아이고 마이너스 8a가 그냥 3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그냥 곧바로 해주면 되겠군요. 여기 마이너스 8이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6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아이고 좀 어려운 거 맞죠? 처음에 이제 이렇게 주어진 정보 정말 2보다 작습니다라는 얘기인데 그래프 모양하고 꼭지점 x좌표를 얻어주는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처리가 되는데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좀 잘 해석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구간 길이 2만큼 유지해가면서 쭉 했을 때 최소값을 구하겠다. 지금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이제 구간 길이 2 유지해가면서 최소값을 이렇게 구해간 거죠. 이걸 gk라고 했는데 이 값을 어떻게 주면 또 가장 크게 갈 수 있느냐. 그래프를 이제 이 범위를 이제 조금씩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해 가겠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이런 부분도 알아봤죠. 꼭지점 이렇게 관련된 부분들. 근데 이제 올라갈 만큼 올라갔는데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범위 표시된 이 사실들을 이해해서 이런 정보를 좀 얻어내서 나중에 이제 이 미지수 A값까지 구해가는 이런 절차. 됐습니까? 문제에 주어진 정보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해석해 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프 모양으로 연결시켜서 학습해야 되는 거니까요. 연습장에다 좀 그래프 개형도 메모해 가면서 풀이 복습 철저하게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2번 고색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fx x제곱 gx 2분의 1 x 플러스 k 그래프가 두 점 AB에서 만나고 x축하고 만나는 점 C, y축하고 만나는 점 D라고 되어 있습니다. COD 넓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 직선 그려가지고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그죠?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2K 좌표 자체가 여기는 K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넓이니까 S1 넓이 즉 삼각형 COD 이런 넓이는 뭐 가볍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2K 곱하기 K 이렇게 처리해서 K제곱 이렇게 가볍게 구하면 되는 거죠. 구했고요. 삼각형 COD AOB 넓이를 이제 S2 아이고 여기 이런 넓이인가요? 이런 넓이를 좀 구해달라. 그럼 관계식이 나왔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요? 일단 뭐 함수에서 만나는 좌표부터 좀 알아봐야 되겠죠. X제곱 2분의 1 X 플러스 K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K는 이꼴 제로 되겠고 만나는 좌표는 그냥 우리가 이제 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해서 베타 값이 큽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정해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S2에 해당하는 삼각형 AOB 이런 넓이를 구해갈 때 이런 부분들은요 삼각형 ACO 큰 삼각형 넓이에서 빼기 삼각형 BCO 이런 걸 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전부 다 2분의 1에다가 밑변 길이 2K가 공통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높이만 좀 처리해가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주어지는 함수 직선에다가 대입해 가는 게 좋겠죠. 직선에다가 좀 대입해주면 뭐 베타라고 이쪽에 해주겠으니까 대입해주니까 2분의 1 베타 플러스 K 이렇게 되겠고 빼기 2분의 1 알파 플러스 K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빼서 이제 높이만 좀 조절해 가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K에다가 이건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S2 넓이가 S1 넓이의 절반이 되는 거죠. 이 넓이의 절반이니까 또 2분의 K제곱 이렇게 좀 쓰게 되게 되면 뭐 하나 약분 되겠고 K값은 0이 아닐 거니까 그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이꼴 K다 이런 결과를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 뭐 근거 계수 관계 하면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곱했으니까 K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문제에서 2분의 1 제곱하니까 4분의 1에다가 여기는 또 뭔가요? 마이너스 K니까 플러스 4K는 이꼴 K제곱 처리되는 거니까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분의 1은 이꼴 제로입니다라고 해서 K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근위 공식 해야 되는데요.
플러스겠죠. 네, 이렇게 된 부분들. 그러면 루트에다가 그러면은 4 플러스 4번을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아이쿠, 이렇게 되는 거군요. 2 더하기 4분의 17, 2분의 루트 17에서 계산 결과를 얻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2 더하기 2분의 17, 자, 5번이 정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들 됐습니까? 대단한 건 아닌데 이렇게 식에서부터 이제 필요한 요소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식을 좀 세워가면서 풀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죠. 뭐 직선하고 이제 만나서 x절편, y절편 가지고 삼각형 넓이 구해가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찾아주면 되겠고 만나는 교점 형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아야 넓이를 구해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때 이제 넓이 자체를 이렇게 큰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 빼는 이런 부분들이 접근이 좋은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만나는 좌표들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y 값에서 높이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높이 처리를 좀 그럴싸하게 했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좀 얻어내는 그런 절차, 이런 그 과정 자체를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을 해가면 어느 정도는 좀 자연스럽게 연산이랑 연결시켜서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마지막 문제. 연산이 좀 살짝 복잡해졌는데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에도 뒤쪽 파트의 몇몇 문항들은 우리가 좀 학습하면서 실력 쌓는데 좀 보탬이 되는 문제들이 있었으니까 이번 기회에 또 학습하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이 좀 잘 이해돼서 실력 향상에 보탬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고색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